고려와 송나라.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송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제후국 송나라가 있었던 송도가 바로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입니다. 발해와 고려. 발해의 수도 중경 현덕부와 상경 용천부가 고려의 개경이며 송악이고 경도인 서울입니다. 발해가 바로 고려라는 말입니다. 전촉왕 왕건과 고려 왕건. 전촉왕 왕건이 있었던 송도가 고려의 비단금자의 금도이며 개경입니다. 전촉왕 왕건이 바로 고려의 왕건입니다. 거란과 발해. 우선 거란에 대해 살펴봅시다. 중국의 영어식 표현인 캐세이와 러시아어로 중국을 뜻하는 키타이, 몽골어로 중국을 나타내는 하차드 등은 모두 거란에서 유래하며 거란인들이 스스로를 가리키던 명칭인 키탄으로 추정된다. 거란을 키타이라고 합니다. 키타이와 스키타이는 카터인 샤카터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란이 요의 키타이, 스키타이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먼저 집사와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인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징기스칸이 본대를 이끌고 키타드를 후퇴시켜 카라키타드와 주르체드와 주인의 용맹한 군대를 제압하여 차부치알에 이르도록 썩은 나무가 쌓이도록 죽였다. 제베가 차부치알의 관문을 취하고 고개들을 빼앗고 넘어 징기스칸이 시라텍투드에 수경했다. 송도를 공격하고 성마다 도시마다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다. 주르체드와 주인은 여진족입니다. 차부치알은 고용관이고 시라텍투르는 용호대입니다. 위의 몽골 비사에서 징기스칸이 거란인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는 과정에 나오는 지명 중에 고용관과 용호대가 등장하는 문장을 인용합니다. 조선의 동문섬 17권에 나오는 설장수의 고추가뭉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울.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서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장막에 불고 한 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애를 치고 16천마도 성미에 담아졌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용기만 좌우 풀조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 송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그 송도에 가장 유명했던 두 지명을 읊고 있는데 묘하게도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징기스칸이 거란인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기 바로 전에 거친 지명이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그런데 설장수의 시는 고려의 수도 개경 송도 앞에 있는 지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인 키타이, 스키타이, 샤카토가 바로 고려라는 말입니다. 오대와 고려. 오대인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가 있었던 개봉과 당이 발해와 고려가 있었던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역사 오대가 전부 조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 조선사의 기록이 전반에는 명사의 기록과 비슷하듯이 고려사의 전반 기록은 송사와 비슷합니다. 조선사는 명태조가 먼저 나라를 세운 것으로 시작하고 고려사에는 고려태조가 송태조보다 먼저 시작하는 약간의 변화만 주었을 뿐입니다. 결국 고려사에서 중앙조적인 송조를, 조선사에서 중앙조적인 명조를 기가 막히게 분리해낸 것입니다. 전촉의 왕이 왕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파촉은 파슈아르 바로 발해입니다. 그리고 918년에는 그 왕건의 막내 아들이 전촉의 왕이 됩니다. 고려사에서는 궁예가 후 고구려 태봉을 세우고 왕위에 있는 기간이 901년부터 918년이고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자, 위에 전촉과 고려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놓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까? 이 촉지방에 있었던 발해는 자기를 고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고려 건국이라는 것이 발해 세력이 당나라 말기 5대 19개 혼란기에 중원을 장악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발해인 전촉의 왕건이 918년에 관중을 장악하고 중원의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던 모양입니다. 반도 역사에서는 918년은 고려의 건국연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근거지 개경인 파촉을 막내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중원의 천하통일을 위해 파촉을 넘어 관중 낙양으로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조작 세력은 고려 건국의 왕건의 앞부분의 역사는 완전히 조작을 해서 허구인 인물 궁예의 역사로 만들어 놓았고 왕건 고려의 이전 근거지와
왕건의 앞부분 역사인 전축의 역사는 따로 떼어내 조작해 현 차이나에 이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왕건의 이름만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모든 한국과 차이나에 조작된 역사에 선명히 그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척의 왕 왕건. 상기 연폐에서 후주가 후한을 950년에 멸하고 951년에 후주 태조가 즉위하는 사건이 바로 고려 광종이 천하의 황제가 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 나라가 고죽국인 쿠자, 굴지, 굴단, 거단, 발해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해인 고려 세력의 원고향 이름을 따서 발해 고려 세력을 후제라고 조작한 것입니다. 949년에 즉위한 광종이 수도를 정하고 958년에 과거 제도를 실시하는 등 드디어 체제를 정비하고 광종 11년에 천조로부터 천하의 왕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960년이 정식 송조의 태조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송태조는 고려의 광종입니다. 조광류는 제기간이 960년에서 976년이고 고려 광종은 제기간이 949년에서부터 97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년은 광종 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광종보다 1년 더 사는 것으로 조작되어 있는데 왜 조작을 할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신년쯤 더 살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년에 5차 정도야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나 10년의 차이는 그 이후에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과 저작의 모든 연대를 전부 고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발해의 대씨가 바로 고려의 왕씨였던 것입니다. 조광윤의 이름 광윤은 고려 광종 왕소의 호였던 것 같고 왕씨의 고향인 발해 주변 지역이 원주나라였던 것으로 우주, 주, 조 그래서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고 자기 고향에 자랑스럽고 정통성이 있는 나라 바로 천손인 한의조의 조나라로 성씨를 삼은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조작했던 것입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건국 그리고 고려와 송의 건국. 조선의 건국은 1392년으로 명나라보다 24년 후입니다. 고려의 건국은 918년이고 후삼국의 통일은 936년이며 송나라의 건국은 960년입니다. 후삼국의 통일로부터 송나라의 건국은 정확히 24년 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입니다. 고려가 먼저 건국되고 후삼국이 통일되고 24년 후 송나라가 건국되었으며 명나라가 건국되고 정확히 24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이나 역사의 대혼란기에 왜 반도 역사의 왕조가 바뀌는 것인가요? 차이나 역사의 수단 교체기에 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신라가 들어서며 5대 19개 혼란기에 고려가 건국되고 송조가 들어섰습니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원나라가 망하고 명조가 들어서는 시기에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차이나 역사와 반도 조선 역사가 영향을 주고받고 혹은 원조를 받아서 새 왕조가 들어선 것인가요? 신라의 통일은 당나라의 원조를 받은 것으로 꾸며져 있지만 고려와 조선은 전혀 송나라와 명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역사를 조금씩 변주해서 반도의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꾸민 것은 아닐까요? 그 실상을 찾아본다면 그 실상의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재미있겠지만 당송명과 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도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천하는 936년 또는 그 이전에 왕건에 의해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와 중국 역사로 역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왕건의 셋째 아들이 송태조로 등장하도록 시간적인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송도가 상도인 이유. 아리아네스가 고려의 수도 개성 송악에서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를 찾게 된 계기는 신증 동국여지남에 있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의 상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것을 대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상도 상주에 중국 역사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본 순간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미쳤던가 아니면 신증 동국 여지스남이 만약 맞는다면 나의 기존 인식을 전부 뜯어 고치기로 작정하고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지에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이 장면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그들과 아리안엑스의 차이점은 아리안엑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궁금하고 의심이 들어 왜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신증동국 여지있으나 책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한국 지리지인 신증동국 여지있으남에 중국사 25사의 모든 국명과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냐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신증동국 여지있으남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상씨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씨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봉지로 준 땅이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서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건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합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을 보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듯 전율을 느꼈고 이렇듯 발해가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천황님이 계셨던 상경 용천부의 안시성에서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 즉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황제국 송나라가 바로 발해를 이은 고려였던 것입니다.